안녕하세요. 저는 Mother of Fortune 13번째 아티클 리뷰를 맡은 박서희라고 합니다. 저는 University of Iowa에서 3년차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아티클은 백인수 선생님의 세 분의 선생님이 같이 쓰신 A Comparison of Three IRT Approach to Examine Ability Change Modeling in a Single Group Anchor Test Design이고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하나의 그룹이 두 번의 시험을 쳤을 때 다른 시간을 놔두고 시간을 쳤을 때 그 아이템 파라미터를 링킹을 같이 하면서 그 그로스를 함께 보는 거예요. 이때까지 저희가 봤던 IRT 롱디튜디널 그 리터처 리뷰에서는 HLM을 써가지고 이 모델을 추정을 하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IRT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아티클을 설명하기 전에 링킹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 페이지를 넣었거든요. 일단 링킹이라 하는 거는 IRT 베이스에 쓰는 거고요. 링킹을 쓰는 디자인은 사실 한 가지 상황에서만 씁니다. Non-equivalent anchor test 디자인이라고도 부르고 common item non-equivalent group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예로 들어놓은 이 상황은 vertical scale을 제일 많이 쓰는 건데요. 지금 하나의 시간 포인트인데 7학년 학생들이랑 8학년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7학년 학생에 대해서 아이템 파라미터를 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항상 아이템 파라미터를 구하는 프로그램은 어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정규 노멀 분포로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7학년 애들도 노멀, 지로1에 각각 셋업이 되어 있는 거고요. 8학년 애들 어빌리티 디스트리뷰션도 노멀, 지로1에 셋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두 개의 앵커 아이템은 항상 똑같아야 하거든요. 앵커 아이템이라 하면 커먼 아이템인데 두 개의 그룹에 쳤어도 아이템의 IRT 티어리의 아이템 리스폰스 티어리에 의해서 아이템 파라미터는 변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8학년이 공부를 더 잘하거나 다시 말해서 어빌리티가 더 높았을 경우에 아이템 파라미터가 어떻게 추정되냐면 공부를 더 잘하는 학생이 난이도가 더 쉬운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던 문항일 수도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스케일이 지금은 하나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해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separate calibration, concurrent calibration, 그 다음에 fixed calibration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separate calibration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7학년의 데이터, 8학년의 데이터를 따로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그랬을 때 각각 노멀 0, 1에다가 어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앵커 아이템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앵커 아이템이 같다고 두고 그랬을 때 같은 두 개의 앵커 아이템이 같다고 뒀을 때 원래 저희가 추정했던 앵커 아이템에 대해서 얘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주게 됩니다. 그때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민민, 민시그마, 스타킹 로드, 하베라가 있는데 민이랑 민시그마보다는 스타킹 로드를 더 많이 쓰는 추세고요. 왜냐하면 스타킹 로드가 많은 리터처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훨씬 안정적인 결과를 갖다 줘서 스타킹 로드를 제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concurrent calibраtion이에요. 얘는 따로따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캘리브레이션을 하면서 각각의 어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는 방법은 이래요. 첫 번째, 얘는 7학년의 그룹에 있는 아이템 파라미터를 먼저 에스티메이션 하고요. 이때 노멀 지로1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노멀 지로1을 또 고정한 상태로 그 7학년에 있는 앵커 아이템에 대한 정보와 8학년에 있는 앵커 아이템 정보, 아이들의 리스폰스 데이터를 다 같이 정보를 넣어줘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이용해서 아이템 파라미터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템 파라미터를 구한 거를 가지고 8학년에 대한 어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때 어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가지고
유니크 아이템 여기 두 번째 있는 요 파트를 어빌리티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는 일은 7학년에 대한 어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은 노멀 지로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앵커 아이템을 이용해가지고 8학년에 대한 어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이 상대적으로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같이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는 픽스드 캘러브레이션이 있습니다. 픽스드 캘러브레이션은 컨커런트 캘러브레이션이랑 비슷한데 차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7학년에 대해서 먼저 캘러브레이션을 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파라미터를 앵커 아이템에서 나온 7학년에서 나온 커먼 아이템에 대한 이 파라미터를 8학년에 그냥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고정시키고 나서 그 아이템 파라미터를 가지고 8학년에 대한 어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유니크 아이템을 구하게 되는데 요거는 사실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따라서 5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 김성훈 선생님께서 잘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픽스드 캘러브레이션에 대해서. 자, 그런 다음에 이번부터는 저희가 이 아티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전 거랑 다른 거는 이전에는 두 그룹에 대해서 한 거고 지금은 싱글 그룹입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사실 비슷해요. 한 번은 7학년 애들이고 또 한 번은 8학년 애들인데 이전 거랑 차이점은 이전에는 같은 시간 포인트에 다른 애들이라고 했으면 이번에는 7학년인 애들이 그 다음 년에 8학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애들인 거예요. 근데 걔네의 어빌리티는 증가했을 거라고 어쌔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이때 또 3가지 방법이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separate collaboration을 해가지고 linear transformation을 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링킹 방법 중에 하나로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simple structure를 이용해가지고 두 개의 ability distribution을 구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2TR 모델을 써가지고 또 구할 거예요. 그거는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parate collaboration은 이전 거랑 똑같아요. 7학년의 정보를 7학년 애들의 데이터를 넣어서 캘러브레이션을 하고 그다음 8학년 애들도 따로 해가지고 해요. 그런 다음에 앵커 아이템의 이 차이가 나는 거를 아이템이 똑같다고 보고 그 다음에 어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바꿔줄 거예요. 그때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션이 현재까지는 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사실 8학년 애들이 7학년 애들보다 공부를 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이 8학년 애들의 나온 어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이 노멀 지로움보다 로케이션이 좀 더 오른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민이 0보다는 클 거예요. 여기서 세타 스타가 뭐냐면 8학년의 정보를 가지고 캘러브레이트 해가지고 나온 그 세타라고 해서 걔는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에 갖다 넣으면 노멀 지로원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A, B는 아까 앵커 아이템을 이용해가지고 벌써 구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 세타가 타임 포인트 2에 대해서 그 트랜스포메이션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 B 값은 양수가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노멀 지로원보다는 얘가 더 위에 있을 거니까 어빌리티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심플 스트럭처 모델이에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다 같이 돌려요. 근데 유니디멘셔널 IRT를 쓰는 게 아니고 멀티디멘셔널 IRT를 써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그 첫 번째 그러니까 7학년 애들이 치는 모든 시험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두 번째 8학년 돼가지고 얘네들이 돼가지고 치는 시험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7학년에 치는 능력치를 데이라 T1에서 다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치는 애들을 그 세타 T2에서 잡아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컨스트레인을 갖다 줘야 되겠죠. 어떤 컨스트레인이냐면 요 빨간색 부분 있죠. 타임 1에서 치든가 타임 2에서 치든가 이때 아이템 파라미터는 전혀 바뀌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 주면서 지금 어빌리티가 다르다고 추정을 할 거고요. 이때도 첫 번째 타임 포인트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타임 2는 우리가 추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뭐 separate calibration이랑 simple structure가 완전히 다른 이유는 지금 이 코릴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게 한 그룹에서 온 애들이니까 얘네 7학년이랑 이 8학년 애들은 당연히 연관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코릴레이션을 고려해 주는 건 중요하다고 이 페이퍼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2TR 모델인데요. 사실 이 2TR 모델은 개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델을 리카이 선생님이 개발을 하셨고요. 이 모델은 바이팩터 모델이랑 되게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거를 제너럴 팩터로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거를 스페시픽 팩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제너럴 팩터는 세타 T1은 제너럴 팩터인데 첫 번째 시험을 쳤을 때 걔네 어빌리티를 다 이렇게 어빌리티가 다 잡히는 거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타 T2는 두 번째 시험을 쳤을 때 설명되는 어빌리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밑에 있는 요 다 스페시픽 팩터는 이 제너럴 팩터로 설명되고 설명되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뉴센스 이펙트를 지금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커먼 아이템이 아니고 유니크 아이템에 대해서 7학년 때 쳤던 유니크 아이템에 대해서 하나의 세타를 주고요. 그 다음에 8학년 때 쳤던 유니크 아이템에 대해서 하나의 세타를 줍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앵커 아이템에 대해서 또 하나씩 이렇게 주게 됩니다. 지금 이 예시는 7개의 커먼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타 S2부터 세타 SA까지 이렇게 7개가 각각 유니크 아이템마다 하나씩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3개를 가지고 하나의 데이터를 다 돌려볼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2010년이랑 2011년에서 모아진 거고요. 2010년에 7학년인 애들이 2011년에 8학년이 됐고요. 여기는 다 한국에서 걷어진 데이터고 한국 아이들의 시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그제민 수는 4,318명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쳤던 시험은 총 25문항 중에 7문항이 커먼 아이템이고요. 2011년에 친 거는 30문항 중에 7문항이 커먼 아이템입니다. 사실 링킹을 할 때 최소 커먼 아이템을 20%로 잡고 있어요. 그거는 콜렌 앤 브레넨 샘북에서 그 20%보다 이게 링킹을 할 때 그거보다 작으면 링킹이 스테이블 하지 못하다 해가지고 보통 20%를 커먼 아이템 숫자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모델을 쓴 거는 첫 번째는 어프로치, 그러니까 separate calibration 할 때는 3PL 유닛 디멘저널 IRT를 쓰고요. 그 다음에 simple structure나 2TR 모델을 쓸 때는 멀티 디멘저널 IRT를 씁니다. 게이싱 파라미터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리포트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첫 번째는 모델 핏을 볼 거예요. 첫 번째 어프로치, 두 번째 어프로치, 세 번째 어프로치 모델이 다 다르니까 어떤 모델이 더 좋은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버럴 그로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고, 세 번째는 인디비주얼 레벨에서 볼 거예요. 근데 인디비주얼 레벨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모델 3가 저희의 거의 투루 값처럼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지금 요 밑에 있는 요 3가지씩은 시뮬레이션 스터디 할 때 많이 쓰는 식처럼 생겼는데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요 J는 그 모델 넘버예요. 그래서 세 번째 모델에 비해서 첫 번째랑 두 번째 모델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볼 거고요. 여기 지금 서메이션 있는 거는 I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사람의 추정치를 모델 1에서 한 거랑 모델 3에서 한 거랑 그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두 번째 식은 mean of average difference고 세 번째 식은 root of mean squared difference예요. 자, 그랬을 때 저희는 이제부터 모델 B부터 결과를 보러 갈게요. 모델 B를 보면 세 번째 모델이 훨씬 좋아요. 지금 AIC를 보더라도 BRC를 보더라도 얘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A랑 C,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랑 비교를 했을 때랑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보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첫 번째, 세 번째는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이 숫자가 뭐냐면요. 2916.54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를 뺀 거예요. 뺀 거. 그 다음에 A 요 524.42는 세 번째에서 두 번째를 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차이가 많이 나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는 차이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는 편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코릴레이션을 잡아줘서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그 두 세타 간에 코릴레이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A1 separate calibration 따로따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모델 안에서 코릴레이션을 넣어주는 게 없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버롤 그로스 모델을 볼 거예요. 지금 이 로우 스코어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모델 1, 모델 2, 모델 3에서 나와요. 근데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본 거는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이 이 두 세타 간의 차이를 딱 보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로우 스코어가 N인 이유는 각각의 토탈 스코어가 달랐기 때문에 지금 얘네가 표시를 안 했는데 그 민 스코어로 보면 민 스코어로 하면 얘가 다 맞으면 1, 다 틀리면 0. 그러니까 그 레이시오 비율로 봤을 때 첫 번째 애들이 맞은 그 평균적으로 애들이 맞은 비율은 0.557이에요. 그러니까 55.7%. 그다음에 두 번째 시험에서 애들이 맞은 거는 52.6%. 그러니까 줄었어요. 애들이 맞는 게 줄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어프로치를 보시면 separate calibration 했어요. 그랬을 때 두 번째랑 첫 번째 타임 포인트를 뺐을 때 얘가 음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말은 7학년 때 어빌리티가 더 높았다는 얘기예요. 8학년 때 어빌리티보다. 근데 사실 이럴 일 없거든요. 그리고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separate calibration 때 우리는 이 스케일을 맞춰준 거는 단지 커먼 아이템을 썼거든요. 그러면 커먼 아이템에 대해서 7학년에서 맞을 확률보다 8학년에 맞을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8학년 어빌리티가 더 높게 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테스트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특히 커먼 아이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프로치 2랑 어프로치 3을 생각을 했을 때도 지금 어빌리티가 다 줄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또 그 앵커 아이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 심플 스트럭처랑 2TR 모델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어빌리티를 추정할 때 앵커 아이템만 쓰는 게 아니고 유니크 아이템도 쓰기 때문에 앵커 아이템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니크 아이템이 7학년에 비해서 8학년의 문항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능력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individual growth compare를 봤을 때는 그 타임 1에서 첫 번째 어프로치랑 세 번째 어프로치를 비교도 하고 타임 1에서 또 두 번째 어프로치랑 세 번째 어프로치를 비교했을 때 보면 첫 번째랑 세 번째 차이가 두 번째, 세 번째 차이보다 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임 포인트에서 똑같아요. 첫 번째, 세 번째 차이가 두 번째, 세 번째 차이보다 커요. 그리고 이 디퍼런스를 비교했을 때 첫 번째 타임 포인트, 두 번째 타임 포인트의 디퍼런스를 어프로치 1에서 했을 때랑 그다음에 이 디퍼런스를 어프로치 3로 했을 때 이 차이가 어프로치 두 번째, 어프로치 세 번째 차이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아까 모델 B에 봤을 때랑도 똑같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세 번째 어프로치, 2TR 어프로치를 썼을 때 가장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생각을 했을 때 세타가 많이 있고 그거를 많이 잡아주면 훨씬 좋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점은 바이 팩터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스페시픽 팩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스페시픽 팩터를 사용을 했다면 저희가 링킹을 해서 거의 링킹에서 끝나진 않고 이케이팅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observed score 이케이팅은 이게 말이 되는데 그 true score 이케이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생각을 했을 때 그 observed score 이케이팅을 하든 true score 이케이팅을 하든 저희가 2TR 모델을 쓴 거는 정말 제너럴 팩터만 구하고 스페시픽 팩터는 유센스 이펙트로 보고 싶은 건데 이때 이 제너럴 이펙트 그러니까 거기 어빌리티만 가지고 이퀘이팅을 하기에는
이 모델을 자체를 무시하는 것 같고, 또 이 스페시픽 팩터를 다 갖다 넣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왜 얘를 따로 떼냈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그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페이퍼에서는 이제 퓨처 스터디로 2개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타임 포인트가 2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모델이 늘어나면 MMLE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IRT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MMLE 방법이 추정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리타이 선생님이 발명하신 MHRM을 쓰면 이게 더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어요. 플렉스 멀티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2TR 모델이나 아니면 심플 스트럭처 모델에서 모든 세타는 다 멀티베리엣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고 있어요. 근데 노멀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non-parametric population 모델링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게 이 퓨처 리서치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퀘스천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거티브 그로스가 나올 수 있냐라는 거고요.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는 타임 포인트가 늘어나면 지금 저희가 리니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그로스를 이제 폴리노미얼도 쓸 수 있을 거고 뭐 저희 그때 배웠던 거 로지스틱 S 쉐입도 쓸 수 있을 건데 그 separate calibration이나 아니면 다른 모델을 쓰더라 하더라도 이 차이만 볼 수 있으니까 그게 다 리니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을 그 확장시킬 수 있냐, 리니어리 아닌 non-linear 크로스 모델로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퀘스천은 제가 이 저희 모델 오브 포춘 스터디를 하면서 항상 들었던 생각인데요. 지금 만약에 데이터가 저희한테 롱디튜디널 데이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아이템 캘러브레이션 하고 스코어링을 먼저 했어요. 그러면 그때에 따른 세타가 나왔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세타를 가지고 롱디튜디널 모델에다가 핏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런 첫 번째 방법이랑 2번째 방법은 롱디튜디널 데이터를 걷어서 멀티 레벨 롱디튜디널 모델을 갖다 넣었어요. 혹은 오늘 저희가 그 다뤘던 그 싱글 그룹 앵커 테스트 디자인을 갖다 넣었어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랑 아니면 이 첫 번째 방법이랑 했을 때 뭐가 더 스테이블한지가 알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이제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하려면 트루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트루 모델을 구할 때 멀티 레벨 롱디튜디널 IRT를 썼을 때 저희가 뭐 다른 코베리어 같은 거를 넣는 거를 같이 해주는 모델을 내가 트루로 할 거냐? 아니면 그런 걸 아예 배제한 그냥 IRT에 쓰는 것처럼 그런 IRT에 시뮬레이션 쓰는 것처럼 거기서 데이터를 생성할 거냐에 따라서 뭐가 더 핏이 잘 되는지는 다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고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제 퀘스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나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도 잘 맞춰주셨고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좀 해주시죠.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혹시? 조금 남은 것 같은데 10분 이상 남았습니다. 하세요, 빨리. 그 질문이 있는데 세 번째 모델 이제 two tier IRT 마드를 이제 네. 추정되는 그 세타 값들 중에 스페시픽 이제 세타 값들이 있잖아요. 네. 아까 전에 그게 이제 해석이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네. 근데 그 각각의 스페시픽 세타 값이 사실 근데 개별적인 스코어로 산출이 되지 않나요? 네, 산출은 돼요. 근데 이게 설명을 제너럴 팩터에서 하고 안 된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템에 걸리면 얘가 뉴센스 이펙트로 잡혔는데 이 뉴센스 이펙트가 왜 나왔는지
혹은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설명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세타 값을 비교한 거는 제너럴 세타만 가지고서 사실 세 모형을 비교를 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발표자에게 제가 질문을 하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 연구 자체에서 그 제너럴 세타만 비교를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일단 첫 번째 그냥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스태티스틱 팩터가 산출이 된 상황에서 원래 보통 이제 멀티 디멘전 IRT를 추정을 하게 되면은 개별적인 그런 세타 값들이 다 추정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해석을 하고 해석을 해야지만이 그 멀티 디멘전 IRT 마들이 피저블하고 메이크센스 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10분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투타이어 마들에서도 이제 멀티 디멘전한 접근을 해서 개별적인 스페시픽 세타를 산출을 해놓고서 그 세타 값들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은 또 비교도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타당성이 있나 일단 조금 그게 의문이 드는데 준비하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구한다고 하더라도 해석에 문제점이 있고 아까 디퍼런스 볼 때도 딱 이 제너럴만 보니까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때 제가 발표를 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구해놓고도 만약에 우리가 이케이팅을 할 때 이때는 이 제너럴만 쓸지 스페시픽하게 다 쓸지 그 모델에 다 넣을 수 있는지가 고민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 모델을 쓴다 할지라도 이 그로스를 잘 잡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스페시픽 세타에 대해서도 그로스를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터프리테이션 자체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저기 거기에다가 조금 덧붙이자 그러면은 이게 2010년도 페이퍼일 거예요. 그 리치 선생님이 쓴 페이퍼인데 우리가 바이팩트 모델이라든지 하이오더 모델을 썼을 때라도 그 스페시픽 팩트에 관한 인터프리테이션 자체를 어떤 조건 하에서는 코릴레이션이라든지 어떤 조건 하에서는 하나의 스코어로 리포트하는 게 더 메이크 센스하다. 그런 게 있어서 그와 연관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투티어 팩트 모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모델인지 어떤 걸 근거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제너럴 팩터와 그다음에 스페시픽 팩터들 사이의 관계에서 인터프리터빌리티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게 대해서 뭐 하나의 이그젬플을 들자면은 리치 스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 스페시픽 팩트가 있더라도 하나의 팩트로 보고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수학에 관련돼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데이터셋이 지금 중2에서 중3, 7학년에서 8학년 넘어가는데 초등학교가 수포자가 28% 정도 되고 중학생이 55%,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1, 2학년이 되면서 70%로 올라가요. 한국 데이터는. 그래서 이게 믹스처가 확실하게 맞아요. 수학을 포기한 친구들을 빼줘야 돼요. 그 중학교 2, 3학년에서 2학년에서 3학년에서 급격하게 많은 친구들이 수학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데이터는. 그래서 아예 수학은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정신줄 놓듯이. 네. 그래서 그 컨테미네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로스가 잘 안 잡히는 이유가 이 데이터 스페시픽하게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질문 하셨던 거는 그 IRT를 이제 전부 다 해서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과 separate하게 해서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를 이제 그로스 모델링에 놓고 보시는 건데 그게 예를 들면 이제 그 그로스 모델링을 전부 다 잡고 하면 아이템 파라미터의 그 스탠다드 에러가 이제 세타 밸류에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separate 하거나 estimate를 하게 되면 그 원래는 IRT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항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 세타 계산할 때 잘 생각해 보면 아이템 파라미터 다 에스티메이트 하고 그 known이라고 보고 person 파라미터에
세이라 밸류의 스탠다드 에러를 잡는 거라고요. 그죠? 예. 그렇게 잡는데 전체로 다 돌려버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니까 좋지 않겠냐 하는데 그 violation of assumption 아닌가요? 원래 세타는 아이템 파라미터는 뭐 IRT에서 그게 흔들린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냥 fixed value로 보는 게 맞는 거.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선생님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롱디튜디널 데이터를 이제 할 때 아이템 파라미터랑 이제 스코링을 다 해놓고 이제 그냥 선생님들의 자주 많이 하시는 롱디튜디널 모델에 뭐 폴리노미얼 롱디튜디널 데이터나 아니면 그로스 모델에 넣는 게 좋은가 아니면 다 같이 해서 넣는 게 좋은가 했을 때 어떤 프리퍼런스는 있으세요? 그리고 첫 번째는 저는 왜냐면 모델이 복잡해져요. 모델이 복잡해지면 unnecessary한 모델이 이제 베이전 아니면 안 돌잖아요. 그 비멀티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지금 5분 남았는데 그렇게 되면 모델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학생들 슬로프를 잡아야 되는 걸 못 잡으니까 저희가 좀 포기를 하더라도 세타 밸류 에스티메이트 해놓고 이제 그걸 잡아주는 방법을 하는데 하나 더 저희가 굳이 뭐 지적질을 하자면 equating 할 때 앵커 아이템 20% exposure 되는 거 그거에 대한 에러는 어떻게 할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제 멀티플 포인트 하려면 앞, 뒤랑 1, 2학년이 20% 오버랩 돼야 되고 2, 3학년도 20%, 20% 오버랩 되면 total 40% 오버랩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템 exposure 되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에 대한 에러는 어떻게 우리가 분명히 드리프트가 일어날 거라고요. 그죠? 왜냐면 그 exposure 돼 있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커렉션을 시켜줘야 되는지 그게 컨선이 되고 또 하나는 이퀘이팅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 데이터가 다 들어와서 사이코메트리션을 해줄 때까지 성적 학생들이 선생님들 못 받아봐요. 거의 1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이 분석 다 끝날 때까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빨라 해도 한 6개월인데 시간적으로 학생들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퀘이팅 하다 보면 학생들한테 즉각적인 피드백이나 리스폰스가 안 가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저 시간 너무 많이. 네, 지금 시간 있나요? 1분 있나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 퀘스천에서 그 네거티브 그로스 나오는 건데, 특히 우리가 미디에이션 이펙트라든지 뭐 SM이나 혹은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외의 다른 경우가 나올 때 흔히 많은 경우가 멀티콜 리니얼리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도 그런 어떤 에스티메이션의 측면에서 그런 게 연관되지 않았을까. 제가 IRT를 많이 접해보지 못하고 많은 모델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기 힘들지만은 리그레션 같은 데서는 리치 리그레션이라든지 라소라든지 그런 걸 씀으로써 멀티콜 리니얼리티를 잡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시뮬레이션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로스가 확실하게 일어나는 데서 어떤 방법이 잘 잡아내나 그렇게 돌리면 되지 뭐 이 데이터 보고 유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항상 뒤 후속 조치로 하잖아요.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서 메서드 컴패리즌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코멘트하고 싶은 건요. 이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로스 부분을 볼 때 첫 번째는 이퀘이팅한 결과 파라미터 트랜스포메이션 팩터 A, B가 어떻게 나왔나 보고 그건 따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타 T1, 세타 T2의 민하고 베리언스를 비교하는 거. 요거는 같은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A, B가 이제 떨어졌다 하면 이제 그게 앵커에 문제가 있거나 디자인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세타 T1, T2의 민 베리언스가 이제 떨어지거나 베리언스가 넓어지거나 줄어든 거는 그냥 그 타임 투 포인트의 전체 테스트의 난이도가 어떻게 됐나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자체를 기대했다, 그로스를 기대했다 하면 아마 디자인 자체를 앵커에서 7학년이 불리하고 8학년이 유리한 걸 했으면 아마 8학년이 잘 받겠죠. 근데 예를 들면 7학년 학습 과정 중에 있는 거를 7학년 때 보고 1년 지나서 8학년이 됐을 때 네, 이제
스탠다드에 안 맞는 걸 보면 8학년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아마 네거티브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조금 남았는데 정리할까요, 그러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네. 아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